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초보여 장롱을 탈출하라 그런 구호를 가지고 초보 운전자의 운전 연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보 운전자들이 어떻게 하면 운전을 안전하게 배울 수 있고 또 혼잡한 우리 대한민국 도로교통 상황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운전 연수를 시켜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 갑들 말이죠. 초보자, 나는 운전을 배우고 싶은 욕망에 불타있는 그런 햇병아리고, 또 갑은 누굽니까? 개구리죠.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개구리들 말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연수하게 되면은 운전석에는 햇병아리가 앉죠. 세상 철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그 하찮은 개구리한테 고개를 숙인다 이겁니다. 왜 제가 개구리라고 하는지 아셨죠?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할까요? 아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연수를 시키는 그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석에 앉은 그 갑들에게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보자인 햇병아리가 뭘 압니까? 그냥 동승자석에 앉은 갑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운전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배우는 초보자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운전을 가르치는 연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제발 자신이 초보 운전자시들 올챙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운전을 배우시는 내 아내나 내 딸이나 내 아들, 그리고 그 비운전 연수자들한테 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자기가 안전하게 운전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머릿속에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초보자한테 차 끌고 너 나가, 왜 차선변경을 우회전하려니까 이 멍청아 못해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햇병아리가 당황하겠죠. 세상 경험도 없는데 그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 사람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온당하게 받아들입니까? 직장 내에서도 내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상사가 왜 이렇게 했냐 꾸지람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사가 자기 그냥 생각대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아주 야비한 그런 쪽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갑질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이런 모든 사회적인 면이나 그 특히 말이에요. 그 가진 자들의 그 권력이나 부나 그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진 자들의 갑질이 근절되기를 강력히 소망하면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초보운전자가 해야 될 거는 한적한 공터나 또는 시골길 같은 데 가셔서 초보자가 어느 정도 차선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능력을 갖춘 자라고 한다면은 바로 뭐 한적한 이렇게 한가한 도로 같은 데 가서 차로를 타고 주행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 처음 가르쳐야 될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그 기능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차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를 다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죠. 핸들,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안전을 위한 3대 필수 조항이 이 세 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운전에 집중해야 되고 그런 거는 운전자 본인이 가져야 될 그런 소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핸들 잡는 거, 10시 10분 방향. 일단 그거는 초보자 때는 그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핸들 바지 하는 것도 계속 그렇게 잡고 있으면 어떡해요.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50견이 오겠죠. 어깨가 뻐근하고 아프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면 운전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전방 주시도 또 태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핸들은 일단은 그런 식으로 잘 9시 15분을 잡아도 되고 10시 10분을 잡아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잡으시고 운전을 가르치시되 그 다음에 장롱민호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셔도 운전을 배우시면은 한 가지 위험한 게 그겁니다. 브레이크하고 엑셀레이터를 혼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문제는 엑셀레이터를 밟은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같으면 앞으로 주행하면서 운전을 처음부터 길 가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느 한적한 장소에 가서 차 없는 곳에서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밟는 걸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100번? 그 정도 브레이크, 부, 악. 그러면 부 하면 악, 부 하면 브레이크, 악 하면 엑셀레이터.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부 하면 브레이크를 탁 밟고 악 하면 엑셀레이터 밟고 그것을 수도 없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병아리 머릿속에 브레이크 이거 속으로 자동으로 연상이 돼서 발이 자동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왼발은 약간 대각선으로 앞으로 뻗어서 자기 유사시에 운전하다 보면 돌발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유사시에 몸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잘 잡아주고 시트도 어느 정도 발을 편하게 브레이크 악셀레터를 밟을 수 있도록 그 핸들을 잡는데 지장이 없도록 너무 뒤로 두인다든가 또 어떤 분들은 또 막 핸들이 막 붙어가지고 무슨 핸들이 매달려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이렇게 핸들을 가까이 잡다 보면 돌발상하게 돌리기가 힘들어지죠. 몸이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갑자기 거기에 반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팔을 편 상태에서 의자에다 체중은 싣고 기대고 편안하게 해야 장거리는 그때 피곤하지가 않죠. 너무 누인다든가 그럼 졸음이 오죠. 인간은 너무 편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면 딴 생각이 들어요. 너무 편하면 졸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고 할 때는 적당히 하고 핸들 같은 것도 잡고 다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피면은 또 브레이크 받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맞춘 다음에 동승자가 좌측은 깜빡이, 우측은 뭡니까? 윈도 브러시가 있고 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그리고 등화라든가 라이트, 스몰 이런 것도 뭐 지금은 뭐 물론 자동으로 들어온 차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숙지를 시키는 겁니다. 초보자한테. 그리고 그 차의 특성 그런 거를 잘 알게끔 한 다음에 뭐 부부간에 뭐 시골로 나가면 되잖아요. 주말에 나가서 신혼여행 기분도 낼 겸 해서 뭐 둘이 사이좋게 가서 시골길에서 운전을 하고 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햇병아리가 초보 운전자가 차를 내 몸 수조처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차선을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데 차선을 달려보세요. 차선 못합니다. 왔다 갔다 그 좁은 차선 안에서 차로 안에서 하다가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전의 경우도 빨리 그 숙지하고 그 감을 잡으시는 분이 있나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조금 하다가 바로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핸들도 돌려보고 시골길 달려보고 또 한적한 도로 같은 데 가서 해보고 해서 이제 그분이 초보자분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한적한 도로를 들어가면서 규정 속도 내에서 달려보는 거죠. 그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정차도 해보고 또 다시 가속해서 달려보고 또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또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가서 정확하게 60km로 달리다가 말하자면 100m 앞에 있는 어느 가로수 옆에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이제 초보자가 가서 달리다가 거기 가서 정차해보고 다시 스타트하고 또 오르막도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뒤로 또 흐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르막길에 가서 정차했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다가 다시 출발하는 거. 그래서 못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너무 오르막길에서 스타트가 잘 불안해하고 할 때는 사이드를 채웠다가 초보자분이 사이드를 내리면서 악셀레터를 밟는 거죠.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오르막길. 그래서 이제 사이드를 채웠다가 사이드를 채운 상태에서 차가 뒤로 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악셀레터를 밟고 있다가 사이드를 내리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사이드 채웠다가 사이드를 내리면서 악셀레터로 발을 옮겨가면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많이 해야 나중에 이제 자꾸 이게 빨리 하는 것을 하고, 문제는 이제 불안감을 없애주는 거죠. 초조함을 없애주는 거죠. 충분하니까 오르막길에서 그냥 브레이크에서 악셀레터 빨 때도 막왕 밟아버리면 또 급 출발해가지고 앞에 있는 차 쿵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RPM을 꾸준히 올리면서 뒤로 안 밀리면서 출발하는 방법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개구리 당신이 그걸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주차가 또 문제겠죠. 그래서 아까 시골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T자로 된 농로 같은 게 그 시멘트로 요즘에 다 포장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T자로 된 길이 있으면 그 넓은 도로에서 그 초보자분한테 T자 연습도 시키고, 아니면 그 기역자로 꺾어서 들어오는 것도 연습시키고 해서 후진도 어느 정도 값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초보자분이 내 이 차는 내가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괜찮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때 들어. 아까 감이 제일 중요해요. 감을 잡을 때 들어가고, 도로에 이제 차선에 들어갔을 때 차선 변경이 문제잖아요. 차선 변경이 문제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도 내가 감을 잡아야 돼요. 차로를 똑바로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차선을 자꾸 가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제 앞에 유리창을 갖다가 양쪽 하얀 라인 있잖아요. 거기다 어느 정도 맞추면 차가 갈 수 이게 차선 안에서 주행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네가 한번 봐라. 그러면 초보 운전자분이 딱 앉아서 핸들을 딱 잡고 앉아 있으면은 양쪽 그 하얀 라인 안에 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백미러를 보면은 차가 들어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자꾸 운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로를 반듯하게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이라든가. 그래서 차선 변경은 가다가 깜빡이를 항상 내가 생각하는 순간 우측으로 차선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하는 순간에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아니, 좌측에서 켜죠. 밀어 올려야죠, 깜빡이를. 밀어 올리는 거죠. 생각하는 순간에 켜야 돼요. 왜냐면 깜빡이는 요즘에는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는 거의 1초 단위로 깜빡입니다. 깜빡 깜빡 깜빡. 그러면 100m 가면은 1초에 27m 가잖아요. 그럼 깜빡이가 몇 번? 3번 깜빡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는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야. 깜빡이를 항상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시내도로에서는 50m, 고속도로나 그런 데서 저는 지금 뭐 100m라고 해도 말도 안 돼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한 300m? 거기서 미리 생각하는 순간에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왜? 그래야 지금 150km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제 깜빡이를 보고 그걸 피해가죠.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50m나 100m 남겨놓고 깜빡이 켜보세요. 그럼 뒤에서 그 과속하는 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미국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고 나서 깜빡이를 켜야지, 안 그러면 면허 시험 볼 때 탈락이라고. 저는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깜빡이는 내가 깜빡이를 차로를 변경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좌측 깜빡이든 우측 깜빡이든 켜고 나서 그 대신 서서히 들어가야 돼요. 각도를 안 주는 거죠. 각도가 이게 빨리 틀어버리면 급차선 변경이라고 하죠. 뭐 급차선 변경도 속도가 빠르게 들어가는 급차선 변경인데, 각도가 큰 차로 변경을 하다 보면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에 이게 생겨서 사고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서히 각도가 없게 천천히, 각도가 없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 고속도로든 일반 시내 도로든도 할 때는 주변 차량들보다 약간 속도가 빠르게 가다가 차로 변경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주위에 달리는 차들보다 속도가 느려버리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뒤에서 바로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 속도가 차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 때 차선을 타고 가서 운전을 내가 다른 옆에 주위 차들하고 동일하게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감을 잡는 거. 고속도로에서는 그리고 또 달려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60km 달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려면은 일단 한적한 도로에서 그 초보자 배우시는 분이 마음대로 차를 감을 잡고 내가 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내 손발이랑 똑같아요. 제가 내 손발대로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자동차 운전은 사고가 나면 꼭 후회합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 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들도 있잖아요. 운전을 초보 운전자들이 그거를 조금 할 줄 안다고 그래서 주제넘게 막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처음부터 했을 때 좀 제가 이렇게 운전 많은 연수를 해봤지만 성격이 저처럼 막 급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운전을 그냥 차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이렇게 연수를 시켜보신 분 중에서. 그리고 이제 아주 뭐 새침대기 같고 얌전하고 남자들도 뭐 인격이 막 중후하고 굉장히 말이 없고 조용한 분도 올라가면 100km예요. 악셀레대가 무슨 원수셨어요. 이렇게 밟아대요 악셀레대를. 그런 것을 충분히 제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를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몇 킬로 가는 줄을 몰라. 왜? 앞에만 보느라고 속도 계기판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원래 또 얌전한 사람들이 또 술 먹으면 개판 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온순하고 그런 분들 같아도 뭐 제가 이런 거를 탓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운전을 배울 때는 항상 운전은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남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배울 때는 항상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끔 도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옆에 연수해 주시는 개구리 분이 잘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을 옆에 운전하시는 초보자분한테 주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보자분의 그 상황에 맞게 운전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 친구 부인이 제 친구한테 운전 연수 받다가 1차로에다 자동차 파킹 시켜놓고 택시 타고 집을 가버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한테 그런 아니면 그 자녀한테 운전을 가르치면서 좋은 선례를 남겨야 가족 간에 오해도 있고 화합도 되고 그러지. 일례로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운전 연수를, 아버지는 결국 못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그 교통안전공단 그 교육장에 가서 교육받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교통안전공단 그 박사들은 운전만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전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스트레스 주고 이걸 못해, 왜 뭐 우회전을 못하냐, 깜빡이 켜라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초보자분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연수를 저는 다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초보자들. 근데 이제 그럼 너무 난리 나겠죠. 업무 마비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장롱면허 갖고 계신 분들 운전 그 연수 시킬 때는 운전 연수 시키는 분의 그 마인드, 그 가지고 있는 생각. 저도 우리 아내랑 딸이랑 뭐 형제분들 다 운전 가르치고 있을 때 저는 화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조금 아내가 조금 동키호테성이 있어서 제가 뭐 약간 이쪽으로 해라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골목길에서 막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골목길에 사람들이나 다 건들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그런 적은 한두 번 그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집사람도 거의 한 3일 만에 운전을 마스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처음부터 막 그 많은 걸 가르치려 하지 말고 기초부터 차분하게 주차 문제, 오르막에 스타트 문제, 그 다음에 차로 올바르게 타고 가고 차선 변경 올바르게 하고 또 그 도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운전을 쉽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